안녕하세요. 잔소리꾼 치과의사 김성욱입니다. 치과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아파서 오시죠. 네, 아프지 않은데 병원을 왜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치과에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충치가 있나 봐요. 충치가 있어요. 충치를 봤어요. 등등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곳에 몸이 아플 때도 통증이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뭐 욱신욱신 아플 때도 있고, 뭐 찌릿찌릿 아플 때도 있고, 저릿저릿할 때도 있고, 따끔따끔 할 때도 있고, 배가 아플 때도 그렇죠. 배가 살살 아프거나 콕콕 찌르듯이 아프거나 아니면 더부룩하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원인도 조금씩 달라지곤 합니다. 뭐 이를테면 뭐 장염일 수도 있고, 뭐 단순 배탈일 수도 있고, 체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왜 치과에서는 아프면 충치부터 단번에 떠오를까요? 많은 분들이 충치만 얘기를 해요. 아픈데요, 시린데요. 그러면 충치가 있나 봐요. 치아가 아픈 것도 당연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충치도 당연히 있고요. 과민한 치아도 있고요. 크랙으로 인한 통증도 있고요. 잇몸 염증도 있고, 이갈이로 인한 통증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더 있죠. 오늘은 어떤 원인의 통증이 어떤 양상으로 잘 나타나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얻은 어떤 경향성과 패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통증이 이런 통증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질환이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특히 가정에서 내 통증이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네, 이런 영상에서 이건 이거라고 했어, 그래서 가정에서 진단을 내리려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충치, 즉 치아 우식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충치가 생겨서 아프다면 어떻게 아플까요?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냥 이가 아프면 다 충치일까요? 일단 충치 때문에 치아가 아프면 엄청 아픕니다. 치과는 말이죠,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중한 질병이 거의 없는 진료 과목 중에서 가장 무서운 편에 속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치과는 왜 이렇게 무섭냐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고 뭔가 이상하기는 한데 병원을 찾게 되기까지는 조금 또는 많이 망설이시다가 며칠, 몇 주, 심하게는 몇 달을 참은 끝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많이 뵙곤 합니다. 하지만 충치로 인한 통증은 이렇게 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얼마나 참기 힘드냐면 잠도 못 자요. 뭔가 좀 불편한데 이게 좀 아픈 건가? 문제가 생긴 건가? 병원에 가봐야 되나? 좀만 더 지켜볼까? 뭐 전화해서 이가 좀 뭐 욱신거리고 아픈데 이거 병원 가봐야 돼? 막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근데 충치 때문에 아프면 이런 애매한 질문들이 잘 안 생깁니다. 너무 아프니까 이거 어느 병원에서든 이 통증을 빨리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냉온 자극에 대한 통증이 달라요. 그러니까 찬물을 마셨는데 시렸어, 이런 증상의 경우는 좀 지나면 적응이 돼서 나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충치가 원인이라면 시린 게 좀 달라요. 근데 찬 게 닿으면 닿을수록 이게 시린 느낌에서 통증으로 바뀌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저 바다 저 멀리서 쓰나미가 나에게 밀려오듯이 커다란 통증의 파도가 나를 덮치듯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할 때 찬물을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처음에 아파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런 통증이라면 일상생활을 온전히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죠. 간혹 아래 어금니가 아침에 찬물 드시다가 시려서 거울을 입을 벌리고 보니까 아랫니는 잘 보이죠? 하고 봅니다. 그러면 치아 씹는 면에 검은 줄무늬가 있어요. 그러면 충치가 있네? 그래서 시렸구나. 어떡하지? 빨리 치료해야겠다 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께 전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충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증상을 나타내는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정도의 충치도 아니고요.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모두 그렇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강렬하다. 통증이 되게 많이 아프다 정도로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통증이 심해져서 가만히 있을 때도 너무 아픈 정도라면 이건 단순 충치 치료가 아니라 신경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잇몸 질환입니다. 잇몸 질환의 통증은 조금 달라요. 한마디로 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은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게 막 확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은근히 신경 쓰이게 아픈 듯도 하다가 안 아프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입안이 꽤 찝찝해진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죠.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잇몸 질환의 원인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 치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아프다고 해서 그러면 병원에 가야겠냐? 그러면 꼭 그렇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은 거죠. 그렇게 아픈데 그렇다고 또 너무 아파서 이거 반드시 병원을 가야겠다. 아까 충치처럼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보면 잇몸이 붓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스케일링을 이제 받으시다 보면 위생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잇몸 여기가 많이 부어 있으세요 라고 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 뭐 부은 거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치과의사가 아닐 때 학생 시절엔 잇몸이 부었어요 라는 얘기 했을 때 저게 뭐가 부었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소위 붓는다 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렇게 고름 잡혀서 여드름이 골마서 부어오르는 것처럼 막 퉁퉁 부어오르는 것을 부었다 라고 상상하기 쉬워서 그러는데 물론 잇몸도 그렇게 부을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급성으로 농이 차는 농양이라는 질환이 발생했을 때 퉁퉁 부어올라요. 뭐 잇몸에 생기는 치조 농양 아니면 치아의 신경에서부터 비롯되는 치근난 농양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주로 그런데 잇몸 질환이라도 만약에 농양이 생겼다 그랬을 때는 꽤 통증이 셉니다. 아파요. 하지만 대개의 잇몸 붓기라는 거는 급성인 경우에도 발적, 즉 빨갛게 되면서 잇몸이 슬쩍 올라온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앞니 잇몸을 봤을 때 이렇게 톱니 모양의 잇몸 라인이 둥글둥글해졌었다. 이거는 부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성 치주염에는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급성은 많이 아픈데 금방 낫고 만성은 천천히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잘 낫지도 않아요. 그게 보면은 겉에서 보면은 잇몸이 그냥 보통인 것 같은데 속에서는 염증이 막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어쩌다 채소나 고기를 탁 씹었는데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왜 이러지? 그래서 이를 이렇게 만져보면 이가 흔들려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오실 때가 계세요. 아니면 이제 잇몸이 주저앉으면 우리 잇몸 뿌리가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뿌리는 우리 보이는 이 윗부분과 달리 범랑질이라는 단단한 갑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신경이 살아있다 그러면 주변 환경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인 증상으로 찾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잇몸 질환의 주요 키워드는 은근함과 찝찝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치과를 찾으시는 이유 중 가장 주된 통증과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빈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지만 꽤나 사람 피곤하게 하는 통증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더 쉽고 생활과 밀접한 치과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잔소리꾼 치과의사 김성욱이었습니다.